이슈를 따라서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유통주가 지난주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신저가를 쓰던 종목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까요? 들여다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마트는 13%나 올랐고요.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는 7에서 8%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유통사들의 강세 움직임의 배경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한 계절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요 이유로 합니다. 이 쇼핑가에서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들어서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군제, 이 쇼핑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마케팅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알리바바에서는 오늘 1시간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16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1분 만에는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이런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국내 유통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또 소프트뱅크 영향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 소프트뱅크가 실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부진의 원인으로는 비전 펀드 쪽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봤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뱅크는 국내에서 쿠팡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유통주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장에 다소 좀 주춤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다가 요즘에 순환매가 많이 돌아가지고요. 이럴 때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함규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통주 좀 정말 오랜만에 좀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로 나온 업체들 어땠는지 좀 봐주세요. 유통주들이 참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죠? 많이 힘들었었고, 또 오늘 중국의 광군제가 또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유통시장의 흐름 자체가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성장세로 이어가는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레드오션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로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유통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주들은 많이 힘듭니다. 일단 유통주들 보시게 되면 대체로 면세점 업체들이라든가 대형마트, 편의점도 있고요, 홈쇼핑 업체들도 있는데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도 면세점 쪽에서는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이런 상태인데. 롯데 면세점 쪽, 롯데 쇼핑 쪽에서는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56%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망치 1,735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전체적인 소매 경기가 좀 많이 둔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유통주들은 전체적으로 이 내수 소비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소비 경기가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유통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오프라인 쪽보다는 요즘 온라인 쪽의 어떤 유통 구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의 유통 구조가 많이 부각되고 위축된 부분들 또 일본의 이제 불매 운동, 우리나라 일본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롯데 쇼핑을 중심으로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한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15.6%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하면서 514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 면세점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요. 홍콩 사태로 인해서 이 면세점 사업 부분들의 실적이 좀 안 좋고 적자가 좀 확대가 된 이 상태고요. 또 요즘에 이제 중국의 따이공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업화돼 가지고 따이공들이 법인화돼 가다 보니까 이 따이공을 중심으로 가격이 또 후려치면서 물량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 다만 중요한 것이 이제 면세점 매출줄이 많이 늘어납니다. 면세점 매출이 한 9월 달에 2조 2,421억 원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세점이라든가 레저, 호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외형은 좀 늘어나는 이런 역대입니다. 근데 외형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해져요.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서 일단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 부분들은 3분기도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대형 마트는 뭐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은 이마트에 이제 불과합니다만 뭐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업체들도 지금 뭐 계속해서 저가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마트라든가 이쪽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가장 큰 직격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매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도 롯데마트 이런 업체들도 이제는 계속해서 가격을 뭐 1년 내내 할인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정도로 또 이제 대형마트들의 실적도 조금은 안 좋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업체들도 그동안 좀 조용했었는데요.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도 좀 부진합니다.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편의점 이 빅2의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GS 리테일이 906억 정도, 16.7% 약간 좀 증가했는데 BGF 리테일은 648억, 1.2% 정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뭐 GS 리테일과 그리고 BGF 리테일 대표적인 이제 양대 편의점 업체들인데 이들 업체들은 초기에 영업정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서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어떤 업체들도 이제는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GS 리테일은 최근에 이제 GS25라든가 GS 슈퍼마켓 등 제품 라인업을 계속 통합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제품들을 고르게 판매하면서 그런 통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아진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BGF 리테일은 올해 뭐 태풍도 굉장히 많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날씨적인 어떤 부분들하고 여전히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실적은 좀 부진한 상태.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업체들도 실적 자체가 다소 정체되는 이런 흐름들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끝으로 홈쇼핑 관련주들인데 홈쇼핑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홈쇼핑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02억 정도, 전년도 기대 한 1.2% 증가했고요. 그 GS홈쇼핑이 199억 정도, 35.3%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 증가, 실적도 대체로 정체되는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역시 이제 이 홈쇼핑 업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부진 부분들도 앞서 이미 언급해드렸듯이 뭐 유통주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 쪽에 매출 증가세가 늘어난 부분들. 그러니까 홈쇼핑과 GS 홈쇼핑도 온라인 쪽에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제 저가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믹스들이 많다 보니까 홈쇼핑 업체를 중심으로도 어떤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체적으로 3분기 유통주들의 실적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잘한 게 선방하는 정도, 잘한 게 이제 뭐 현재 정도 실적을 유지하는 거고요. 대체로 실적 흐름들은 하향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저희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편의점 또 홈쇼핑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업계마다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대형 백화점 쪽부터 좀 보자면은 사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 면세점 같은 경우는 입점 수수료만 받나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입점 수수료뿐만 아니라 매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입점 수수료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매출이 얼마만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수수료가 또 얼마만큼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아마 그런 형태인 걸로. 부문이 호텔 신라처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지금 면세점,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마트, 편의점, 홈쇼핑 이들 업체들은 뭐 말은 그렇게 약간의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거의 뭐 비슷한 어떤 그 사업 구조, 말 그대로 유통주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 이제 통하는 그런 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라든가 업황 전망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은 좀 아직은 안 좋아요. 일단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그리고 이쪽 업체들은 여전히 소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여전히 가장 지금 현재 이들 온라인 이 대형마트 오프라인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온라인 유통 구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유통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일본의 불매 운동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 심리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일본과의 상태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은 쇼핑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내지는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물건을 주문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추세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매출을 감소시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4분기, 올해 말까지는 이런 어떤 업황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는 좀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마트를 중심으로 쓱데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이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하고 있고요. 관군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를 중심으로 한 연말 매출 증가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세일이 저가 공략을 많이 하고 세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은 좀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없고, 이마트를 중심으로 쓱데이를 중심으로 일단 이쪽에서는 매출이 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실적 증가이지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면세점 사업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면세점 사업들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그룹하고 두산에서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이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워낙에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빅3를 중심으로 면세점 사업 구조가 거의 80% 이상이 이 빅3가 매출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분들은 기존 빅3를 중심으로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면세점 업체들이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어떤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지났고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면세점이 그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카오 국제공항에 이제 사업권을 단독적으로 납작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마 2024년까지 한 5년간 운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향후 한 7천억 정도의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중심으로 이제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여기에 뒤질세한 이제 롯데 면세점도 이제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담배라든가 주류와 관련된 면세 사업자를 일단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 2020년 6월부터 한 6년간 운영권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낼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조금은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한 매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가 중국의 강국제,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움직임이 조금 예사롭지는 않아요. 괜히 우리나라하고 좀 친한 척하고, 그죠? 친한 척하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을 지금 홈쇼핑에서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드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이러한 어떤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면세점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출 증가세라든가 안정적인 어떤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고가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왕창 진출했다가 저가 브랜드는 이제 중국의 로컬 기업들한테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고가 브랜드의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사람들의 어떤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높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세계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명품 수요라든가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쪽은 그나마도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그러니까 편의점 업체들은 앞으로도 지점을 계속해서 늘려갈 겁니다. 늘려가는데 이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왔고, 앞으로 경쟁적으로 지점을 늘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업체들도 성장, 유지는 되더라도 성장에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도 좀 많이 있는 상태. 결국에 지금 유통업체를 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면세점 업체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유통주들이 이달 들어서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즈음에 소프트뱅크의 어닝 쇼크가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쿠팡 쪽으로 눈길이 가고 이 부분이 또 국내 유통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프트뱅크와 쿠팡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소프트뱅크 스스로도 많이 놀랐죠, 그죠? 손정희 회장 자체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돈이 나오지 않는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성장이라든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 업체들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3조 원 정도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한 1조 원 이상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을 중심으로 이 쿠팡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 쿠팡이 그러한 대대적인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공격적인 시장 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위축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들이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숨통을 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그런 어떤 기대감과 주가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또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는 그런 어떤 효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영향력은 그렇게 뭐 위축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의 흐름 자체는 하나의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의 영향력이 뭐 살짝은 뭐 약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 온라인 서비스의 오프라인 시장의 침투 자체가 조금 꺾인 걸로 보여집니다. 급속도로 침투했다가 지금은 워낙에 이제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준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온라인 시장의 어떤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오프라인 쪽의 성장 정체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소프트뱅크와 쿠팡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계속해서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쿠팡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에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성장하려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좀 멈춰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도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미 이제 이런 어떤 쿠팡 문제라든가 또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광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 선반이 된 거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경쟁이 과도합니다. 면세점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모두가 경쟁이 과하고요. 여기다가 온라인 시장의 어떤 경쟁력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쟁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략적인 부분들은 지금은 쫓아갈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오늘 광군제가 그나마 좀 피크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군제를 중심으로 종목들 유통주는 반등 나올 때로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게 오히려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나중에 시장이 좀 유통주들이 충분하게 좀 더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경기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는 조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좀 더 꺾이는 이런 조짐이 나올 때 그때 가서 한번 보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지금은 이제 유통주들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